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7년째 섹스리스 유부남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리스 부부인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그냥 속 빠진 강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부부 관계가 없으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큰 좌절감에 빠져야 돼요. 남성으로서 엄청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냥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아예 없어요. 무언가 가슴에 구멍이 나버린 기분이었어요. 이게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성관계는 와이프랑 밖에 못 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하거나 하려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바람을 피우거나 성매매를 하는 게 너무 비도덕적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내가 이런 부분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와이프와 섹스리스로 살았던 1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일하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을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부부관계를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만큼 정말 부부관계가 중요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성관계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절망에 빠졌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보더라도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이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시작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이프와 성관계를 못하게 되어서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 했던 그 선택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은 룸빵이라고 하는 룸살롱을 자주 다니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렇게 유흥을 좋아하시던 분이 아니었는데 섹스리스가 계기가 돼서 자주 룸을 드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와이프한테 걸리게 되어서 이혼까지 하셨는데요. 저에게도 위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평소 와이프 친구 부부랑 같이 육아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와이프 남편과 제 나이도 비슷했고 아이들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관계를 가진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삶의 의욕은 반쯤 없어진 사람처럼 지냈거든요. 제가 술을 좋아했고 와이프 빼고는 모두 술을 좋아하는 모임이라서 저도 와이프 친구 부부와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노는 걸 언제나 찬성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냈고 한두 달에 한 번꼴로 꼭 만나서 술 마시고 놀았어요. 와이프 친구 남편과는 형, 동생으로 지내고 평상시에도 둘이 만나서 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5년 넘게 만나서 노는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와이프 친구랑 불륜이라는 느낌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와이프 친구는 이쁘지도 못생기지도 않고 그 중간쯤이었고 사실 굉장히 말랐어요. 저는 마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 와이프는 당시 아기 낳고 살이 많이 쪄 있을 때라서 비교되긴 했어요. 아무튼 그날도 술 마시고 1박을 하는데 그날은 친구 집에서 마시다가 와이프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셋이서 마시다가 친구가 거실 바닥에서 뻗어가지고 재수씨가 깨워서 방으로 밀어넣고는 둘이서 마셨거든요. 자주 있는 일이라 TV로 노래 틀어놓고 말장난치며 마시고 있는데 재수씨도 취했는지 술 마시다가 스르륵 잠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고 그저 승자의 위험을 잠시 느끼며 재수씨가 자는 동안 거실 정리 좀 하고 재수씨를 깨우는데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둘 다 방으로 이미 들어갔고 내 앞에 와이프 친구가 뻗어서 자고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결국 흔들어서 깨우기 비틀비틀하는 와이프 친구를 부축해서 방으로 가는데 자꾸 비틀거려서 부축하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가슴 쪽으로 향했는데 마르기만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물컹하고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신줄 부여잡고
겨우 와이프 친구를 방으로 밀어 넣으려고 가려는데 와이프 친구가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고 덥다고 옷을 훌러덩 벗더라고요. 그리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똥꼬에 힘이 빡 들어갈 정도로 놀랬어요. 원래 날씬보다는 마른 몸이요 가슴도 작았는데 개인적으로 큰 가슴을 선호하는 저였지만 A컵 정도여도 친구 마누라 가슴을 실제로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 딱 감고 밀어붙여볼까도 해봤지만 마지막에는 이혼해서 떨어져 살 아이들 걱정에 참 안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런 위기 상황을 못 참고 터뜨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분들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답답했던 순간에 저는 아무 선택도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후에는 절망에 빠졌었어요. 저처럼 답답하게 참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오히려 부럽기도 해요. 이혼하셨던 분들을 보면 나름의 해답을 찾으신 건데 그게 잘못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 제가 거기서 이혼을 각오하고 바람을 피웠다면 지금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부부 생활이 유지되는데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규칙적인 부부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한테 쌓여있던 불만들도 부부관계 행복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7년 동안 부부 관계를 못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제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진짜 잘 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원활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기간을 가지고 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저도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친구들이나 신혼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꼭 정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어떤 조언보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부싸움 죽어라 하고 한번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칼로 물베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되려면 성관계가 필수적이에요. 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부부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부관계가 없으면 칼로 살을 베는 칼로 살배기예요. 상처가 생겨서 아물지 않아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주변에 결혼하는 형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정말 안 하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안 해요. 정말로 횟수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지금 7년째 부부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혼인 친구들이 진짜 관계 횟수가 없냐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좀처럼 믿을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아예 그런 행위 근처에 가는 경우도 없어요. 저도 연애할 때는 정말 남성 호르몬이 엄청났거든요. 사실 지금도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 달려들고 끌어오르고 그런 게 항상 넘쳤었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성관계 횟수나 강도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7년 동안 섹스리스 부부로 사니까 진짜 슬픈 것 같아요. 진짜 슬픈 이유가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 보면 늙은 숫사자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슬픈 게 어찌됐든 저도 남성이고 아내도 여성이거든요.
섹스리스 부부는 본인의 남성성, 여성성을 아예 다 포기를 하고 살아가거든요. 아마 저도 늙은 숫사자로 비유하기는 했지만 와이프 역시도 여성의 매력을 다 잃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생존을 위해서 성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같이 살려면 모두 희생하고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어도 사실 잘 안 돼요. 갑자기 회사에서 거래처 여직원이 딱 오면서 김 과장님 뭐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 물어봐요. 그러면서 아메리카 한 잔을 딱 주고 가요. 거기서 심장이 그냥 갑자기 벌컥벌컥 뛰면서 여지껏 참아왔던 남성성이 한 번에 확 뿜어져 나옵니다. 그때 바람이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진짜 뜻밖의 순간에 남성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호르몬이 발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억압되고 억눌려 있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와이프도 똑같이 느낄 거잖아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부부 생활 자체가 깨져서 이혼도 얼마 안 남은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에서는 또 제 와이프를 보고 여성성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저랑 제 와이프는 서로 여성성, 남성성을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해요. 제가 섹스리스 부부로 7년 동안 살아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성기능에 문제 있냐고, 왜 관계를 안 갖냐고 하시거든요. 저도 머리로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알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7년 전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더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잃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보니까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섹스리스가 되기 전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완전 관계가 무너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재건이 안 되는 거죠. 금이 갔을 때는 못됨질도 하고 메꿔 넣기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이 갈 때쯤에 한 번의 관계로 다시 메꿔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와르르 박살난 다음에 이거를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부부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금이 가기도 하고 흠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흠집이나 금이 갔을 때 섹스로 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부부관계를 가지면 사이가 좋아져요. 벌어졌던 사이도 메꿔지고 이게 더 단단해진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런 부부관계가 없으면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메꾸기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저처럼 완전히 박살날 버리게 되는 게요.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둘 중에 하나죠. 이혼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번 생은 틀렸다 하고 인생 던졌다 생각하고 살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다른 이성에 눈을 돌렸다가 이제는 인생을 던진 케이스거든요. 저도 섹스리스 처음 겪었을 때는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와이프 아니라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 것 같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불륜 동호회 같은 것도 찾아서 가보기도 하고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두 집 살림 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서 돈이나 시간이 더 들어요.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서로 가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아요. 경제적 문제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 특히 아이들이 어려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와이프가 실증난 거지 아이들이 싫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족이 와이프도 있지만 애들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냥 살아있는 목적이 애들 때문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요. 와이프도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서로 둘 다 아끼고 쪼개서 시간을 배분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륜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애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저한테는 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참 애들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섹스리스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외도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인생을 던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혼자 화장실에서 해결하기도 해요. 어떤 욕구가 생겨도 그냥 그렇게 풀어버리는 게 제일 쉽고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가끔 제가 인스타를 보면 아내가 자기 남편 야동을 본 폴더를 올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런 글을 올리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남편이 야동 보는 것도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야동 보는 게 이상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화난다고 글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 생각에는 리스부부라서 그런 거 같거든요. 와이프분도 그런 글 올리면 스스로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혼자 욕구를 해결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싶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외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누굴 만나거나 한 게 아닌데 그냥 정신적으로 외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부부 사이는 사실 섹스라는 단어가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단어가 어색하다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7년간 리스부부로 살다 보니까 정말 섹스가 어색해요. 법적으로 허용된 한 사람과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 저는 결혼을 한 거거든요. 평생 이 사람만 보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러니까 절망적이에요. 가족이 되어 모든 일상을 공유하며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게 되면 어느새 가족끼리 왜 이래? 하게 되는 요상한 상황인 거죠. 사람마다 섹스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뭐 배우자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활동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고 결혼 자체가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어겼다는 게 저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데 섹스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랑 잠자리를 안 하게 되니까 이게 저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서만 봐도 섹스는 성공에 있어 큰 요소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돈을 잘 버는 남성들 중에 부부관계를 자주 한다는 통계를 봤는데요. 저는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만족감이 넘치니까 사회생활도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리스 부부 되고 나서 직장에서 일도 잘 안 되는 걸 느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일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우리 부서 에이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늙어서 뒷방으로 빠져버린 부장님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아무도 예전에 저를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성적인 욕구가 과하지만 않다면 섹스는 삶에 더욱 활력을 주며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이상 저는 색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저는 그냥 스스로를 회색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색깔이 들어와도 다 회색으로 만들어버리는 회색 인간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 제가 욕구불만 아저씨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에게도 뜨거운 시절은 있었어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 우리는 애틋했고 아쉽고 뜨거웠거든요. 저는 사실 연애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와이프가 거의 첫사랑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연애할 때 처음 관계를 가졌을 때 행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별로 없었던 저에게 섹스는 그야말로 신세계였거든요. 즐겁고 행복했고 저를 완전히 충족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사실 성관계할 때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서툴지만 저를 만족시켜주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게 제 눈에 보이니까 더 와이프가 이뻐 보이고 그 점이 결혼을 결심한 큰 계기가 되었거든요. 사실 결혼 전에는 제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속궁합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쁘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저는 항상 만족했었고 와이프도 만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허심탄회하게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신혼 때는 가끔 투닥거리긴 했지만 몸을 섞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어느새 갈등도 사르르 녹곤 했었어요. 격정적이고 행복했던 섹스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행복이었어요. 그게 엄청 큰 일은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특히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7년째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빼앗아 가버린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물론 섹스리스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 주인공이 제가 될지는 몰랐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섹스리스 부부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결혼 전에 제가 이런 주제로 와이프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와이프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당연히 리스 부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부부가 섹스리스라니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미 틀어져 버린 부부 사이를 다시 돌려보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위기의 순간들이 있긴 했거든요. 서로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와이프의 매력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돈 문제로 자주 싸우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돈이 정말 왼수 같기도 해요. 진짜 결정적으로 크게 싸운 게 돈 때문이거든요.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넉넉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장남이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1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와이프는 그 돈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돈이 거의 저희 집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댁에만 가면 와이프 표정이 굳어있고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특히 결혼할 때 와이프랑 제가 합친 돈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이럴 때만 가부장적인 걸 따지는 것 같아요. 남자랑 비슷하게 돈을 해왔다고 해서 꼭 그걸 걸고 넘어져요. 설날이나 추석 때도 처가부터 가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많이 가져오지 않다 보니까 집안에서 위신이 안 살더라고요. 자꾸 와이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 어머니가 이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몰래 모아놨던 돈 2천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집은 가난했고 제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당연히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고 극대노를 하는 바람에 거의 이혼까지 갈 뻔했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살아 계시지만 경제 활동은 안 하시고 노후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에 비해 장인 장모님은 공무원을 오래 하셔서 연금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편인데 제가 조금 지원했다고 화내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을 했고 서로 가족인데 조금 부족한 곳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야박하게 하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와이프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게 벌써 7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저는 사실 제대로 돈을 써보거나 어디 투자해본 적도 없어요. 적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풀리겠지 했는데 한번 얼어붙은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질 않더라고요. 무려 7년간 섹스는커녕 단 한 번도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뽀뽀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마음에 문이 닫히고 나니 몸을 섞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화해와 용서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더 어색해지고 거리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평생을 섹스리스로 살아간다면 내 젊음과 남은 나의 인생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비단 섹스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더 이상 남자라고 느껴지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쉬는 부부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섹스리스 부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 나온 부부들이 부러워요. 조금 창피하고 부끄럽긴 한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한번 깨져버린 관계가 더 악화되기만 하지 더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저도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풀어버리고 싶어요. 지난 7년간 정말 괴로웠거든요. 밤에 혼자 화장실에서 성적 욕구를 배설하고 나면 현타가 오기도 하고요. 내가 왜 고등학생 아이처럼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겨우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고 한탄하기도 했어요. 물론 모두 떳떳한 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룸살롱도 따라 다녀보기도 하고 밖에서 조금 풀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순간이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런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반찬도 먹어야지 하잖아요. 집에는 와이프 따로 있으면서 룸에 다녀서 아가씨들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찬만 먹고는 절대 못 살잖아요. 또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 얼굴 보면 진짜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동물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테 몹쓸 짓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항상 해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떡하니 와이프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 자는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는 속에서 막 끌어 넘치는데 아무것도 아닌 척 하면서 자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만 주먹으로 한 대 쳐 받고 싶은 생각도 나요. 지난 7년간 이런 지옥에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지속될 걸 생각하면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답 같기도 해요. 차마 아이들 보면 그런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저도 제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결심을 해서 이혼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지쳤어요. 오늘은 7년 동안 섹스리스를 경험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나 느낌점을 댓글로 다른 분들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